안녕하세요. 아마다코리아 유준규입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이때까지의 웨비나를 통해서 취합된 앙케이트에서 선정된 테마입니다. 지속적인 원자재의 상승, 그리고 줄어든 근무 시간의 생산성 향상,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펀칭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로서 이파인 금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슬로팅 금형, 마지막으로는 ARFT 금형, 이렇게 총 3종류의 금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으로 이 파인 툴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파인 금형에서 E는 엑스트라, 한글로는 여분 또는 나머지란 뜻이고, 파인은 정밀 가공이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파인 금형을 소개해드리는 배경에 대해서는 요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해 움츠렸던 경제가 서서히 위드 코로나와 함께 기지개를 펴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 상승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자재 상승에 대해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자재값을 절약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이파인 금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파인 금형의 사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파인 금형은 B타입의 아마다 고유 코팅 처리를 한 APH 재질을 외곽 샤링용 금형으로서 폭이 1에 30, 2에 30, 3에 30, 세 종류의 에어블로우 금형과 버큐um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샤링 금형이라고 하면 폭이 5 또는 6mm의 금형으로 가공하는데, 그만큼 폭이 좁은 금형으로 가공하면 자재비를 절약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파인 금형의 특징인 에어블로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스트라이커를 통해 에어와 오일 미스트를 분사해 줌으로써 금형의 냉각과 동시에 윤활을 해주기 때문에 내마모성 또한 향상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워 버큐um 기능입니다. 이 파워 버큐um 기능은 다이합으로 에어를 분사하여 부합을 발생시킴으로써 펀치 스크랩 상승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랩 상승을 줄여준다는 것은 가공의 분량 감소, 금형의 마모 또는 파손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과 같이 기계 내부에서 금형과의 조합으로 작동하는 것이 파워 버큐um 장치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금형과 다른 점은 일반 금형보다 가이드와 펀치팁의 간격을 줄인 초피트핸드 타입이며, 펀치팁도 단차를 주어 강도 보강과 편심 하중의 감소로 내구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 금형을 사용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네스팅 배열을 했을 경우 기존 샤링 금형인 6에 30 금형으로 가공했을 때 석자의 석자 또는 915mm의 915mm 소재가 한 장하고도 4분의 1이 필요하지만, 이파인 금형으로 가공했을 때는 한 장으로 가공을 마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6mm 폭으로 가공할 경우 1.35장의 소재가 필요했다면, 폭 1mm의 이파인 금형으로 가공했을 경우 한 장으로 줄어듦으로써 재료비를 삭감할 수 있고, 작업자의 소재 세팅 시간을 줄임으로써 생산성 향상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제품은 기존 가공에 비해서 19%나 재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재가 스테인리스나 칼라 강판, 동 등의 고가 소재의 경우 더욱 효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제품은 실제 업체에서 작업하는 가공으로서 소재 사용률은 80%에 가까운 활용한 제품입니다.
SCC 1.6T 소재에 1결만 복소 가공 배열하여 가공한 다음 작업자가 소재를 반전 세팅하여 나머지 부분을 가공한 제품입니다. 2파인 금형으로 가공할 수 있는 판 두께는 일반 철판의 경우 폭 대비 1대1이고 스테인리스의 경우 폭의 2분의 1 두께까지 가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의 경우 판 두께 3mm의 경우 폭 1.5mm까지 가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작업하는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공한 부분을 반전시켜 클램프에 세팅하고 나머지 반을 가공하게 됩니다. 기존 E타입 금형의 경우 데드존이 88mm지만은 B타입 E파인 툴의 경우 40mm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가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단발 홀 부분을 가공하고 있고 이어서 오토 인덱스에 장착된 2에 30 E파인 금형으로 X와 Y축과 대각선을 가공하게 됩니다. E파인 금형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에어블로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테마인 슬로팅 금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펀칭 가공에서는 단발 펀칭 가공이 아니라 연속 펀칭으로 이루어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금형 절단면에서 이음매의 흔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음매가 발생함으로써 미관상으로 좋지도 않고 절곡 공정에서 백게이지의 스토퍼와의 간섭으로 인해서 절곡 치수 오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상 작업을 통해 해결하거나 레이저 가공으로 가공 방법을 바꾸어 가공하게 됩니다만 레이저 가공에서의 경우 재료의 열 변형에 의한 부분을 지향하는 가공에서는 펀칭 가공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사상 작업으로 인한 시간적인 로스와 생산성 저하, 그리고 인건비 부담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금형이 슬로팅 금형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이음매가 없는 가공을 할 수 있는 금형이 슬로팅 금형이며 간단히 설명하자면 가위로 종이를 자르는 절단 방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펀칭 가공 시 이음매는 왜 발생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10에 30 사이즈의 직사각형 금형으로 한발 타발하였습니다. 소재 윗면에 네 군데의 코너부와 그 부분을 연결하는 직선 부분이 서로 가공된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직선부는 R 형상으로 라운드 처짐이 발생하였고 4개의 코너부는 처짐 현상 없이 각이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음매 발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타발 이후 두 번째 연속 타발에서도 코너 부분에서 이음매가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코너부의 처짐을 발생하지 않고 각이 서 있는 부분을 없애면 연속 타발 시에 이음매를 없앨 수 있습니다. 슬로팅 금형은 일반 펀칭 가공 형태와 다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EM, AE 등의 서브모터 타입의 기계에서 가공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구경 금형 CD E타입의 슬로팅 가공 형태를 보고 계십니다. 대구경 슬로팅 금형의 경우 B타입 슬로팅 금형과 달리 스크랩을 바로바로 절단하여 배출하기 때문에 가공 길이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일반적인 이음매가 남는 가공의 단면 모습과 슬로팅 가공을 이용하여 이음매가 없는 가공의 제품 단면을 비교하여 보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ARFT 롤러 금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RFT 금형은 아마다 래피드 포밍 툴의 약자로서 아마다 고속 성형 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통 롤러 금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기존 비딩, 옵셋, 버 제거 금형과 ARFT 금형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앤드리스 성형 금형의 경우 일반 타발 금형과 마찬가지로 펀치가 상하로 움직이면서 가공하는 방식이기에 가공 시에 발생하는 피치 간격의 금형 아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ARFT 금형은 스트라이커가 펀치를 누른 상태로 X축, Y축이 움직이면서 가공하기 때문에 금형 아픈이 발생하지 않으며 가공 시간이 빠르고 펀치 가압력에 의한 뒤틀림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ARFT 금형을 개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 앤드리스 성형 가공의 경우 피치가 작은 가공이기에 가공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반 펀칭 후에 버 제거에서도 사성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앤드리스 성형으로 가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형상에 맞는 전용 금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작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제품에 아픈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고속, 고품질의 가공이 가능한 ARFT 금형입니다. 그럼 ARFT 금형에 대한 사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RFT 옵셋 금형은 주로 쇼케이스, 성형, 단차 절곡에 사용되며 각도는 최대 45도이고 높이는 판 두께 빼고 1.6mm까지 가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딩 금형은 커버, 도어 등의 제품 보강 및 강도 보강에 주로 이용되며 최대 폭은 12.7mm까지이고 높이는 최대 3mm까지 가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야마다의 대표 편칭기 EM으로 가공하는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가공은 앤드리스 성형 가공입니다. 원하는 형상을 가공하기 위해서 일정 피치로 펀치가 상하로 움직이면서 가공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상하로 움직이다 보니까 소재가 계속 흔들리고 가공 시간에도 상당히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ARFT 금형을 사용한 가공 영상입니다. 옵셋 가공인데 소재를 펀치가 지지한 상태로 가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딩 가공입니다. 기존 가공과의 확실한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토 인덱스에 장착하여 가공하면 직선뿐만 아니라 원하는 형태의 다양한 곡선 가공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높습니다. 최소 25R의 R을 가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ARFT 옵셋 금형을 오토 인덱스에 장착하여 응용한 제품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내부 원은 50파이를 시작으로 1mm씩 간격을 늘려 하향으로 가공하고 있습니다. 총 10회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원은 60파이가 되겠죠? 바깥 원은 140파이를 시작으로 1mm씩 증가하여 마지막에는 150파이의 상향으로 가공하는 영상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가공하면 한 번에 높이는 것보다 뒤틀림을 줄이면서 더 높은 성형 가공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완성된 제품이고요. 지금 보시는 제품은 앞선 제품과 반대로 내부 원도 상향 가공함으로써 안에 고화이트 성형 가공을 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RFT 디버링 금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링 금형은 두 가지 금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롤러 타입이며 다이 부분의 롤러 각도는 20도이고 폭은 최대 10mm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샤링 금형의 폭을 맞추어 제작하여 가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볼 디버링 금형입니다. 이 금형은 펀치와 다이에 서로 다른 크기의 볼이 장착되어 있고 라운드 구조로 제품의 방향성이나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펀치에 스프링이 있어 조인트 부분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두 금형 모두 버 제거량은 0.2에서 0.4mm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실제 가공하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750mm에 60mm인 제품을 기존 방법과 또 롤러 디버링, 볼 디버링 총 3가지 패턴으로 가공했을 때 가공 시간을 비교한 영상입니다. 우선 내부 홀 가공 다음으로 외곽 샤링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버링 가공 순으로 가공을 진행합니다. 외곽 샤링 후 조인트를 붙인 상태로 가공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조인트량이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볼 디버링의 경우 조인트 부분도 타고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금형으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롤러 디버링은 동일 금형 폭의 직선 가공은 가능하지만 원을 가공할 수 없기 때문에 볼 디버링으로 가공을 하였습니다. 기존 앤드리스 디버링 금형은 원과 직선 타입 총 2종류의 금형을 사용하여 가공하는 영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앤드리스 디버링 금형은 가공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으로는 롤러와 볼 디버링 순으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형들을 제품에 활용하여 가공하시면 고품질, 비용 절감, 인건비 절감 등의 현 시대의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자료였으면 하는 생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께서 당면하고 계시는 가공 과제 해결에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아마다는 여러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아마다 레이저의 후판 가공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